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유럽연합이 2026년 본격적인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른바 탄소세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에게도 각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막막하기만 할 텐데요. 탄소 배출량을 제출하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EU 수출 중소기업이 탄소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저감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어서 기업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유종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좀 낯설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름도 좀 어려워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네, 이게 어떤 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관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탄소 관련된 그런 온실가스 감축 같은 그런 규제를 세게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런 규제가 없으면은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은 아무래도 생산 단가가 좀 더 쌀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싼 단가의 수입품들이 우리나라로 밀려오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싼 거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환경 친화적이고 그런 거는 사실 저만 해도 관심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 시장을 갖다 싹 다 뺏기고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물품,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이냐 그러지 않은 상품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온실가스 감축이 결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해외에서 그렇게 수입되는 그런 온실가스가 많이 포함된 그런 제품의 그 소비만 늘리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이제 유럽에서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국내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을 갖다 하는 제품을 좀 더 우대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이제 탄소 이제 관세 같은 걸까지 매겨서 너희 이렇게 온실가스를 많이 유발시키는 제품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각국에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고 서로 얘기는 하는데 막상 그렇게 협조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다른 데서 전 지구적인 목표는 생각하지 않고 막 싸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심지어 더 잘 팔리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래서 카본이 탄소라면서요. 탄소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 해서 CBAM. 이제 근데 이 자체가 그 탄소세 똑같은 이퀄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다 세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관세를 갖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톤당 이산화탄소 톤당 얼마다 이렇게 매겨도 가장 심플하긴 한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톤당 그 배출권을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권의 그 가격은 계속 변동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특정 가격을 매기는 거는 이제 국내, 그러니까 유럽 내의 국내 그런 생산업자들하고는 그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관세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배출권을 갖다 대신 수입업자로 하여금 수입할 때마다 그만큼에 해당되는 톤당 배출권을 갖다 하나씩 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출권 가격은 계속 변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가격을 이제 관세처럼 이제 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관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 CBAM 이렇게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CBAM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런 중간재에 대해서 주로 그런 규제를 갖다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철강, 시멘트가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유럽 시장을 향해서
제품 수출하는 주 업종이고 네. 그 외에 비료, 전력, 뭐 알루미늄, 수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크게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철강하고 시멘트가 우리나라가 주로 관심을 가질 그런 품목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6가지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에 네. 해당 그러니까 생산 제품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서 일종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CBAM이라는 게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본격 시행은 2026년 내후년인데 그렇죠. 시범 시행에는 그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예. 지금 이게 뭐 그 시밤이 이게 사실 이렇게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유럽 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이제 뭉쳐 있다 보니까 각 국가마다 그 무역에 따른 그런 손익이 이제 이걸 제도를 갖다 도입했을 때 네. 각각 다 틀립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제 전 세계에서 유럽이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행을 갖다 했을 때 어떤 시행착오가 여러 가지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시범 시행을 갖다 하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건을 갖다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의무가 되고 이제 실제로 이제 금전적인 지출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과연 시범을 갖다 이제 실행하기에 앞서서 그런 과연 어떤 물품에 얼만큼의 온실가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이걸 갖다 수입을 갖다 허가할 건지 네. 그 이제 수출하는 국가에서 여기서 톤당 뭐 얼마가 이 물품에 이제 숨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인지도 사실은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검증을 하는 거 이런 것들 갖다 모두 다 시스템을 조율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준비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외국에 나갈 때 이 제품 이만큼의 이 제품에서 얼마만큼의 탄소가 배출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걸 써서 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고 네. 뭐 그걸 갖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도 한 업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또 여러 뭐 그런 여러 기업이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포함되는 것들을 갖다 다 더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산출하는 과정 자체가 아마 이번 시범 기간에 포함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환 기간에는 그렇게 배출량 보고 의무는 적용이 되는데 아직 벌금을 낸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없는 거고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근데 본격 시행되면은 그 인증서 구매 의무도 발생하게 되고. 그렇죠. 예, 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증서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네. 의무로 부과가 됩니다. 네. 지금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배출량을 톤당 얼마다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그 보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게 지금은 6가지 품목인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는 큰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직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많이 갖고 크게 뭐랄까 당면한 그런 과제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2025년에 이제 실행될 걸로 이제 예상돼서 그런 청정 경제법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미국판 그런 탄소 국경 제도를 갖다 도입하기로 EU가 아니고 미국판으로.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간재가 아니라 완성품에 대해서도 지금 부과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럼 이런 규제가 앞으로 EU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맞습니다. 또 유럽도 품목도 더 많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유럽도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중간재 몇몇 품목만 해당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동차를 갖다 유럽에 많이 팔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미국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대되게 되면은 뭐 미국도 지금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것도 없습니다. 환경을 갖다 중시하면은 민주당이 그걸 다 지지하기도 하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을 굉장히 트럼프 보십시오.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중국이나 인도산 물품을 갖다 어느 정도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과제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산될 걸 갖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조업 기본적으로 제조업 아닙니까? 일본은요. 네. 제조업 국가고 사실 우리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신경 안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그 자발적으로 탄소 제로를 그 선언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교수님.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시밤도 이제 유럽에서 당장 발효가 되는 상태가 아니라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큰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당장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그런 탄소 제로를 갖다 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지금 뭐 시밤이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제도가 런칭이 되기 전에도 벌써 당장 탄소를 갖다 저감한 물품을 수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다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수년 전부터 이걸 갖다 강조를 했었었는데 네. 뭐 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정부도 이게 닥치기 전에는 뭐 사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지 아는 거지.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네, 그 심각성을 좀 덜 느끼게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아리백 같은 경우는요, 그 이제 이것도 자발적인 선언인 거죠. 네. 네. 이것들은 이제 아리백 같은 경우도 물론 자발적이긴 한데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아리백을 갖다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리백을 갖다 이제 충족시키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만을 갖다 허용하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시밤과 마찬가지의 그런 규제가 가해진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아리백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뭐 네.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재생에너지를 갖다 네. 100%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한 그런 전력을 갖다 위주로 이제 제품을 갖다 생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맞습니다. 충당하겠다 이런 캠페인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차원에서 움직인다라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대응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이제 그 인공지능 AI 기반 그 데이터 센터 확장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제 탄소 배출량이 엄청 증가했다면서 대규모 공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인가요? 그 원자력 발전 등을 포함한 100% 무탄소 전기를 쓰도록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네. 그러면 이 대규모 공급 업체라면 당장 우리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MS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여러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전력만 하더라도 아리백의 조건을 갖다 충족시키는 네. 그런 전력을 갖다 생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뭐 원자력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갖다 쓰면서 MS를 상대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MS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이제 그 직접 사용하는 그런 전기 그런 뭐 간접 배출하는 그런 전력뿐만이 아니라 그런 하청업체까지 이제 포괄하게 되는 이제 그걸 이제 스콥 1, 2, 3라고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이제 포괄하는 그런 이제 룰을 갖다 또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선진국의 그런 빠른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의 그런 같이 이제 그런 제조업 위주로 하는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탄소 국경 제도. 예. 저도 지금 입에 익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될 텐데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정부도 좀 나서서 좀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아직 몸에 와닿거나 네. 피부로 와닿거나 이렇지가 않아서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온실가스 저감도 그렇지만. 네. 그 이제 아리백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이거를 갖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리백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전기를 갖다 사더라도 실제 그 전기에는 화력 발전에서 이제 생산한 것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 그러니까 아리백을 갖다 충족하기 위해서 그 재생에너지를 갖다 사용했다는 그 크레딧을 갖다 구매한다든지 네. 아니면 정부로부터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또 구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행 수단이 존재합니다. 네.
네. 이런 것들 갖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인력도 한정되는데 네. 그 인력들이 또 이제 이러한 또 개념들을 배워갖고 또 네. 이 아리백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갖다 충족시키는 그런 각종 서류 작업 이런 것들 갖다 모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갖다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폴란드의 첨단 물류 장비 수출해온 업체가 고객사에서 요구를 받았는데 제품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됐는지 문서로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는 EU 방침 때문에 그렇다는데 네.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정부가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저감 때도 그랬고 각종 그런 이제 저감 인증 네. 관련된 그런 것들 갖다 정부가 이제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런 컨설팅 업체를 갖다 이제 그런 연결을 해준다든지 네. 이제 그런 이제 행정적인 그런 도움이 없이는 네. 굉장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막막하다고. 네. 할 것 일단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 방안 발표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긴 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정책을 가져가는지도 궁금해요, 교수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제 다른 기업들한테 각종 뭐 자발적인 배출권이라든지 그런 저렴한 그런 감축 프로젝트를 갖다 연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이제 그런 온실가스 감축을 갖다 하는 그런 실적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 갖다 그런 걸 갖다 이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줘 갖고 그 기업들이 그 그러니까 CBAM 유럽을 갖다 수출한다 아니면 네. 아리백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다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갖다 갖추게 이제 도와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배출권 거래제 같은 그런 규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규제가 있는데 그 이제 유럽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도 규제를 갖다 받고 있다라는 걸 유럽에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왜냐하면 네.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중소기업들은 이제 그런 각종 서류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갖다 대응하기 힘든 거지. 네. 우리가 제대로 그걸 갖다 디패스만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그런 걸 충분히 이제 대응할 수 있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제 비슷한 그러한 정책들 갖다 시행을 하고 있는 중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교수님.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정책을 다 이미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CBAM을 갖다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는 네. 이것들이 이제 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가 네. 이제 막상 이제 시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네. 이제 각종 내재 반출력 배출량 산정이라든지 수입 허가, 검증 의무, 인증서를 갖다 어떻게 매입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런 거에 따른 그런 각종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정부가 이제 컨설팅 차원에서 지금 많이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도 알고 있고 네. 뭐 이런 것들도 이게 정부가 뭐 중소기업부라든지 네. 이런 이제 우리는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그런 정부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서 관련 밀착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23년 기준 1358개사가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CBAM 제도 교육이라든가 연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던데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그래요. 이 EU에 지금 이제 이른바 탄소세가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좀 배치되고 그리고 WTO 협정과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 CBAM 같은 걸 갖다 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네. 예측이 많았던 이유가 WTO의 그런 보호 무역주의 금지 그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네. 해서 그걸 갖다 맨 처음에 하지 않았던 게 굉장히 컸었는데 네. 지금 당장 우리 생존에 미치는 게 기후 변화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억을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논리가 그걸 갖다 이긴 거죠. 보호 무역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될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기후 변화를 억제를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갖다 감축하는 형식의 감축하는 그런 제품을 갖다 주로 좀 더 선호해서 써야 되고 또 각 국의 온실가스 그런 감축 정책을 갖다 형해화하지 않을 네. 그런 무역 정책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도 동의가 된 거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2026년 하면은
당장이에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마음 바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어떤 유예 요청이라든가 네. 배출량 기준 조정 같은 이런 협상도 혹시 가능할까요? 우리 외교력으로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그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규제도 유럽에 못지않게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배출권의 가격이 물론 유럽보다 훨씬 낮다라고 하는 건 있지만 네. 유럽은 그만큼 또 우리나라는 그만큼 온실가스를 갖다 무료로 나눠주긴 하지만 또 이제 기업들이 신청하는 양의 특정 양은 딱 감하고 주거든요. 네네. 이거 이제 부상할당의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갖다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을 갖다 유럽과 상호 호환해서 한국의 기업들도 네. 유럽만큼 강한 규제를 받고 있구나 이걸 네. 설득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이제 EU의 탄소세 대응 못지않게 긴 호흡으로 탄소 저감 정책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 뭐 제 생각에는 뭐 역시나 그 국제 스탠다드에 맞게 유럽과 미국에서 그러한 이제 탄소 규제를 갖다 도입했다, 무역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에 걸맞는 규제를 갖다 우리 국내 내에서 이제 적당히 운영할 줄 알고 사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내의 그런 국내 시장을 개도국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안도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도를 갖다 좀 더 다듬고 네.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